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불황은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모든 국민들이 경제 불황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농지는 LH라는 LH 사건으로 인해서 농지법이 강화되고 또 농막에 대한 우후죽순적인 농막의 설치, 이런 부조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12월서부터는 농막이 아닌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 아마 농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농막 설치라든지 농촌에 이런 체류형 쉼터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총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자, 2024년 12월서부터 실시될 농막이 아닌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농촌 체류형 쉼터가 올 12월부터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농막보다도 장점이 많은 농촌 체류형 쉼터가 실제로 도입되면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지에 관심 있으신 분은 초미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도시민의 휴양지라고도 할 수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은 안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동안의 내용이 나온 원고를 총정리해서 알기 쉽게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4년 하반기 정책 방향에 대해서 내놓았으며 이때 보도자료에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한 내용을 삽입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12월부터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중요합니다. 이게 농지 전용 절차 허가 없이 체험 영농 활동 등을 위한 임시 숙소, 그게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되겠습니다. 연면적 33평방미터, 그러니까 농막은 6평 규모였는데 이 농촌 체류형 쉼터는 10평까지 할 수 있는 행위를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농촌 체류형 쉼터가 그럼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아직 확정돼서 발표는 안 했지만은 농어촌에 관련된 이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시행 시기가 될 것이라고 지금 정부에서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농촌에다가 이렇게 체류형 쉼터를 우리가 이제 농막이 아닌 이러한 체류형 쉼터를 만든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활용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 확산을 위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를 12월 달에 시행한다. 이건 정부의 안입니다. 본인 소유 등 농지의 전용화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 활동 등을 위한 임시 숙소 설치, 연면적 33평방미터, 그러니까 10평입니다. 농막은 6평이었어요. 그래서 10평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는 내용이 바로 정부의 보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 체류형 쉼터의 보도 자료를 국무조정실의 보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 경제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기 빨간 걸로 줄쳐져 있는 걸 잘 보세요.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정책에서 전용 절차 없이 스마트팜과, 여기 중요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한다는 이러한 보도 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도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오늘 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입니다. 그러면 농촌 체류형 쉼터가 뭐냐?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을 의미합니다. 이를 도입하는 이유는 최근 도시민들의 5도 2촌,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도농복합 생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서 도시민 등이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활 인구를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서 농촌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 보존과 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이제 금년 12월서부터 실시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농지 보존과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되 농촌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6평 정도의 농막을 허용해 주었지만 애매모호한 규정 때문에 주말 농장 등을 위해서 농막 설치 후 불가피하게 불법인 농막 단속 등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게 오늘의 농촌의 현실이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기존 농막과 어떻게 다르며 또 앞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내용을 추진을 하면서 제가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가칭 농촌 체류형 쉼터의 추진 배경은 5도 2촌 등 도농복합 생활의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주요 내용은 농지에 주말 체험 영농 등을 통한 임시 거주지를 설치를 허용을 해서 기대 효과는 체류 공간 조성 허용으로 농촌 생활 인구를 증가시키겠다는 그러한 정부의 방침이 되겠습니다. 특히 농촌의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지 이용 규제도 대폭 푼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이 되면은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에 큰 비용을 들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서 생활을 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체류형 쉼터 비슷하게 농지에다가 지어놓고 농촌 생활을 5도 2촌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체류형 쉼터를 정부에서 12월서부터 실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숙박 가능 여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농막 대신 임시 거주 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을 합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자 이게 또 중요하네요. 연면적 20평방미터 이하의 농막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게 농막은 6평이었어요. 도시민이나 주말 체험 영농인 등이 농지에 거주할 수 있게 만든 조립식 주택이나 컨테이너 등을 뜻합니다. 농식품 관계자는 농막은 농업용 창고 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추가가 불가능하다면서 농막은 원래 취지대로 쓰이게 하고 대신 농지에, 바로 이게 중요하죠, 임시 주거 공간을 허용해서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6평이 아닌 10평 정도의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그러면은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 차이점을 간단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신규 도입을 예고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주거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하기로 한 만큼 세금, 대출 등 각종 부동산 규제에서 제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농촌 체류형 쉼터 12월 달부터 실시되는 체류형 쉼터와 농막과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관계부처에 따르면은 농림수산식품부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를 주거시설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 등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시설이고 기존의 농막보다도 약 1.6배 큰 10평 규모의 조성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가 주거시설에 제외되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확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이런 보유주택수에서도 제외돼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을 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체류형 쉼터가 편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펜션이나 콘도 등 상업시설로 이용되며 세금 등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농식품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우려와 조언 등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해서 올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을 추진해서 12월 달에 이러한 체류형 쉼터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농막 설치 기준과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쉼터는 어떤 부분이 달라질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2024년 2월 정부 브리핑에서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농촌 체류형 쉼터에 관심이 많은 건데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의 차이점과는 완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12월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농촌 체류형 쉼터 및 농막 설치 기준과 차이점은 무엇일지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농막 시설 설치 기준과 무엇이 다른지, 농막에 대한 기존의 대학은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그러한 구분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1부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2부에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영선 박사의 부동산 연구소는 항시 토지에 대한 연구 그리고 부동산 토지 투자에 대해서 용인과 안성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 연구소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